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의 김영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얼굴을 봤을 때, 그죠? 그 사람이 얼만큼 리스크 테이킹을 할 사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골격에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거는 그거에 이어서 뭐냐면은 리스크의 목소리가 들려 하는 겁니다. 네, 목소리에 나타나는 남성성. 제니퍼 러너 교수님하고 그 나오는 방송에 요약됐었죠. 이겁니다. 상남자 문화가 월스트리트 은행들을 과도한 위험 감수를 초래해서 결국 리먼 사태가 터졌는가 하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요. 그게 이제 뱅커들, 뱅크 CEO들, 은행 CEO들의 목소리의 남성성을 측정을 해가지고 보니까는 보다 더 남성적인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더 리스키한 은행들을 운영했더라. 더 많은 위험한 상품들 거래를 해가지고 더 구제금융을 많이 받아야 됐다 하는 연구입니다. 이게 목소리가 사실은 성대에서 나오잖아요. 성대 여기도. 이게 또 제가 어느 대학에서 일한다고요? 성대에서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걸 연구를 해야만 할 당위성이 있다라고 저는 농담을 합니다. 그죠? Proud to be researching this.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대 이것이 뭐냐 하면은 사실 사춘기 때 그죠 변성을 하잖아요. 이게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폭발할수록 이 성대가 더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담의 사과씨라 그러나요? 그죠? 요 부분이 확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돼요? 이 성대가 크면 클수록 울림통이 크기 때문에 큰 북과 작은 북 치면 어느 게 더 저음이 나옵니까? 큰 북이죠. 그죠? 떨리는데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게 남성 호르몬이 많을수록 이게 성대가 커지고 저음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진화 과정의 산물이란 거예요. 수백만 년 동안 살면서 육식 동물의 이 목소리를 따라할 수 있는 거, 그 자체가 위협적인 사인이 되거든요. 사람끼리 살아가면서 더 등치가 크고 막 이럴수록 그 뭐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자와 비슷한 목소리가 막 나온다고 쳐봐요. 그럼 어둠 속에서 몸은 안 보이는데 살짝 그런데 저음으로 야 일로 와. 그러면 진짜 무섭잖아요. 저 군대에 있을 때도 막 훈련소 시절에 막 찍고 까불고 떠들다가 갑자기 우리 조교가 놈들 이러면은 갑자기 기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있는 거란 거죠. 쫄게 만드는 게 있어요. 위협적입니다. 예, 낮은 음성이 그죠? 그거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더 위협적인 걸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리더 포지션에 올려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뭘 하게 하는 호르몬이라고요? 뭐 좀 해보게 만드는 리스크 테이킹 하게 만드는 호르몬이라고. 낮은 음성의 사람들이 더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한다 하는 거고요. 목소리가 낮은 사람일수록 남자가 그럴수록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이 사람이 보다 더 건강하고 싸움 잘할 것 같고 뭔가 잘 제공해 줄 것 같은 그죠? better provider라 그러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된다고 심리학 연구에 벌써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또 지배자적이면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러잖아요. 왜 괜히 대학생 때 보면은 막 찍고 까불고 떠들면서 남자애들이 왜 뭐 좀 여자애들한테 이제 매력 있어 보이려고 그러면 괜히 목소리 깔면서 막 전화하고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그지? 사실은 지 목소리는 높으면서 근데 괜히 더 낮은 목소리 내려고 애쓰고 그런데 애써도 그게 되느냐? 자연스러운 목소리 자체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자연스러운 목소리 자체의 레벨을 보는 거예요. 그게 낮은 자연스럽게 낮게 나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노노노노 인위적으로 안 된다는 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정치적 지도자로서 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는 분 있나요? 네. 이번 11월에 이 연구 보면요. 미국에서 11월 달에 선거를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떨어진 거 11월이니까 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실험을 한 거예요. 대상자들한테 목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번 11월에 저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이번 11월에 저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더 찍어주겠어요?
이거 목소리 피치만 조작해가지고 두 개를 다르게 들려줬어요. 그랬을 때 누굴 찍는다? 낮은 음의 사람을 찍어준다 하는 겁니다. 이게 후보가 남성이건 여성이건, 그죠? 여성 후보도 마찬가지. 고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저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더 찍어준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것도 유권자가 누구냐 상관이 없어요. 남녀 유권자를 다 통틀어서 모두 다 하는 게 저음인 사람을 찍어주고 믿어준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 있죠, 독일에. 그분이나 아니면 테레사 메이 영국의 그분하고 크리스티앙 라가르드 IMF 총재, 그죠? ECB 총재신가요, 지금은? 그분들 목소리 보면 다들 그 저음입니다, 여자치고는. 그다음에는 또 뭐예요? 이런 그 저음에 대한 선호도가 위기 상황에 더합니다. 왜? 위기 상황일수록 뭐를 원한다? 초인들을 원한다. 뭔가 더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를 카리스마틱하게 해주길 바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남성적인 목소리로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또 그 직위가 낮은 것보다는 더 높은 직위에 하원 의원보다는 상원 의원보다는 대통령 이런 데에 있어서 더 목소리의 피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랬어요. 누가 더 믿을 만한가? 이번에 피치가 비슷해. 어쩔 수가 없는 그렇지만 이제 피치 이외에 다른 걸로 이번에는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여튼간에 이런 성향들이 그죠 여러 가지 다 결정 변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결정 변수 중에 하나긴 하다 하는 거고요.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이 영향을 더 많이 받더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노래 중에서도 I'm your man 하고서 저음으로 딱 깔리는 그 노래 있습니다. 그죠? 그분 노래 딱 나오면 저희 와이프가 딱 듣고서 이게 누구야? 하고 딱 귀가 쫑긋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여성분들 다 그 음성에 약하잖아요. 딱. 저는 약간 질투심이 팍 불나죠. 그죠? 좌우지간에 중저음의 남자들이 더 큰 회사를 운영하고 더 연봉이 높고 더 오래 CEO 자리를 유지하더라 하는 연구 벌써 나왔습니다. 메이유 파슨스 벤카타찰람 나왔는데요. 크리스 파슨스 예 이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리뷰 오브 파이낸스라는 탑 저널의 에디터가 되셨고요. 이분들 두 분은 듀크 대학교의 그죠 어카운팅 교수님들이십니다. 이분들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목소리를 연구한 게 뭐냐면은 컨퍼런스 콜 그 분기 실적 보고를 하잖아요 회사에서 그죠? 그때 CEO가 나와서 말을 하는데 말하는 거에다가 대고 이제 녹음을 다 했어요. 그걸 디지털 분석을 다 한 다음에 디지털 분석을 해가지고 라이 디텍션 거짓말 탐지기를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음성 피치가 변하는 거가 뭔가 인지 부조화성에서 나타나는 음성 피치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은 띠띠띠띠띠 이걸 라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삥삥삥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분기 내지는 그 다음 해에 실적이 정말 안 좋더라. 내지는 네거티브 샥, 서프라이즈가 있더라. 깜짝 충격 실적 보고를 하게 된다 하는 거가 이미 탑저널에 나왔습니다. 요즘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리서치 이런 식으로 퀀티테이티브하게 융합적으로 나갑니다. 네. 중저음의 남성들 CEO를 제가 또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은행 CEO들, 월스트리트의 남자 CEO들의 음성 피치 분석을 해 보니 은행 리스크를 더 크게 가져갔고 더 많이 쫓겨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면요, 이런 사람들이 쫓겨나고 나면은 그 자리를 메우는 데에는 보다 음성 피치가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혹은 여자 CEO로 채워졌다 하는 겁니다. 왜? 그 전에 리스크 테이킹 너무 많이 했었으니까, 그죠? 저음만 딱 들어도 너의 리스크가 들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된다 이거고요.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월스트리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마이클 더글라스가 주연한 이 1980년대 영화인데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공짜로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연설 장면 딱 2분짜리 나옵니다. 이 그 펀드 매니저가 그죠? 프라이빗 에퀴티 같은 펀드 매니저가 나와가지고 회사 테이크오버 하면서 매니지먼트 저 형편없는 놈들 내가 쫓아내고 주주를 위해서 가치를 극대화하겠다.
라고 나와서 주주들 설득하는 연설을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Greed is good 를 얘기합니다. Greed is good 하는데 Greed is good 하지 않아요. 네, 믿음이 가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죠? 그 파워풀하게 음성 피치를 낮게 말할 수 없고 이 사람 말하는 거 자체가 낮은 피치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낮은 피치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런 직업에 맞는다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또 그 월스트리트 그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이마스큘레이션 뭐냐면은 까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거세. 네. 월스트리트에서 파생 상품 트레이딩 너무 위험한 걸 했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리스크 테이킹 못하도록 남성성을 거세하는 그런 작업이 벌어진 게 아니냐 하는 게 뉴욕 매거진에 벌써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걸 저는 디지털리 테스팅하는 것 뿐입니다. 뭐야 이거는 거세하고 나서 파리넬리 아시아 기업이야 너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네, 좌우지간에 그런 재미있는 리서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단적인 사례가 누구냐 하면은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밥 다이아몬드, 앤서니 젠킨스가 되는데 밥 다이아몬드는 금융위기 이전의 CEO입니다. 어디 출신이냐면은 투자은행, 미국에서 아주 질러 이러면서 과감하게 투자은행 일을 하던 사람이고요. 앤서니 젠킨스는 누구냐 하면은 캔디의 앤서니가 아닙니다. 젠킨스 이 사람은 리테일 뱅킹 그죠? 소비자 금융 쪽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에 가지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 피치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보시면은 15초, 20초 이렇게 딱. There's going to be a lot of public debate around the whole issue of bonuses. Incentive compensation is important in this business and in many businesses. I think the debate is worthwhile. In every area, this kind of debate is worthwhile. To us, the principles that are important is that this is about pay for performance. In essence, it's about building a better Barclays, what we call the go-to bank. And this is about running the bank in line with our purpose and values, but also delivering great returns for our shareholders. And that's the plan that we're laying out today. 그렇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저도 브리티시 잉글리시 약간 따라할 줄은 압니다. 1초 정도.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좌우지간에 이것이 보면은 피치가 낮게 내려가려고 깔아도 못 내려가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리스크 테이킹 하는 정도가 다르다. 캔디 혹시 그 만화 기억하시는 분들한테는 안소니 캔디가 좋아하는 좀 더 곱상한 뭐라 그러죠? 그런 남성성 그죠? 남성성 별로 없는 그죠? 그 꽃미남 뭐 이런 스타일이 되겠고요. 안소니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테리우스 말 타고 또닥또닥 가잖아요. 그죠? 테리우스가 누구냐면 밥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확 와닿습니까? 네, 거칠고 막 남성적인 그런 거. 네. 둘 다 매력이 있는데 있긴 한데 다른 디멘션이죠. 예. 취향 나름입니다. 좌우지간에 남성성과 리스크 예. 그 다음에 이 말씀드렸고 연봉 구조는 보다 위험스러운 옵션에 많이 의존했더라 하는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러면은 목소리 교정을 받으면 다를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목소리 교정의 결과를 좀 보여드립니다. 안철수 후보님 여기 나왔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분이기도 한데 자 보시면은 시작했을 때의 모습으로 더 큰 간절함과 강철 같은 의지를 담아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문재인을 이길 도전자 누굽니까? 승리를 생각해도 저 안철수입니다. 압도적인 지지 보내주십시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이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데 낮춰도 뭐라고요? 190에서 180Hz로 내려갔다고요. 그죠?
아까 말했던 그 리스크가 보여하는 레벨은 어느 정도다? 110Hz. 거기까지 못 내려가십니다. 죄송하지만. 네, 안타깝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목소리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 목에 힘 준다고 해서 내려가지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된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굳이 뭐 어떻게 조작적으로 하려고 인위적으로 애써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타고난 남성 호르몬의 문제다. 그러면 이 목소리 이외에 다른 걸 노력하셔야죠. 네, 그렇고요. 후속 연구들, 그 다음에 목소리까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겠어요? 얼굴 표정에 대한 연구가 또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전에 노준기 교수님 말씀드렸었죠. 닥터인 분, 박사가 2개이신 분. 와우. 그분은 얼굴 표정을 디지털리 애널라이즈 하는 박사 하나, 미시간에서 따셨고, 그 다음에는 에머리에서 파이낸스 박사까지 또 따셨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연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얼굴 표정 값이 이제 그 페이스 레코그니션 하면서 페이셜 익스프레션, 페이스 디텍션 앤 리코그니션의 책도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이모션 레코그니션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그런 걸로 연구를 해가지고 동영상을 분석을 해버립니다. 그러고서는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변할 때, 그죠? 그것이 주가 반응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어떤 표정, 어떤 감정일 때, 그죠? 그 표정 눈치를 우리가 깔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눈치 보는 게, 그죠? 돈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기존의 모든 리스크 팩터들이나 우리가 모든 다른 정보적인 것들 다 컨트롤하고 다 통제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 표정 눈치 값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이게 얼굴 잘생긴 정도와 CEO 될 확률에 대한 연구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요. 바디 랭귀지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 중입니다. 얼굴 표정 자동 인식 AI 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고 뭐예요? 저도 또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또 연구를 합니다. 보면은 찰스 슈왑 CEO가 나와가지고 CEO 인터뷰 CNBC 한 거에 표정값들이 이렇게 변하는 게 나옵니다. 초별로 쭉 매초가 아니죠. 초당 30개 프레임이 표정값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은 좀 일관되게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뉴트럴하죠. 물론 표정 안 보여주려고, 그죠? 포커 페이스 같이 좀 안 보여주는 게 물론 평정심을 보여줘야 되니까 CEO로서는. 근데 나오더라도 해피한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회사 괜찮았었어요. 별다른 변화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거 보시면은 또 뭐가 나와요? 베어 스턴스 같은 게 나옵니다. 베어 스턴스 뭐예요? 망했죠. 이 회사 망하기 직전에 CEO 인터뷰를 했거든요. CNBC에서. 그 파일 갖고서 보면 표정값이 쭈르륵 나오는데요. 여기에 해피네스가 왜 뜹니까? 지금 대개 회사 트러블 상황인 거 너도 나도 다 아는데 웬 거짓말을 하시려고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불안정하게 해피네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인지 부조화성이란 거죠. 말하자면은 뭔가 더 이상하다. 저 사람이 뭔가 감추고 있다 하는 거 보이게 되는 거죠. 불안정하면 안 돼요. 표정값이. 예. 그게 여러분들 CEO 인터뷰 분석하는 데만 중요할 것 같습니까? 핀테크 상황에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표정에 리스크가 보여. 예,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이요. 사실은 소셜 시그널 프로세싱 이 책도 지금 이제 나왔는데요. 지난 10여 년 동안에 놀랍도록 발전한 분야가 이겁니다. 말하자면은 융합의 시대 무슨 뭐 미디어 랩 같은 거 MIT 미디어 랩 갖고서 온갖 AI 그 테크놀로지로 혁신을 이뤘다 뭐 어쨌다 말씀들 번지를 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다 이거야. 보면은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신호를 사람들이 표정이든 몸짓이든 보내잖아요. 이거를 다 디지털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그런 것일 것이요라고 우리가 감잡았던 많은 것들이 죄송합니다. 많은 것들이 이제는 숫자화돼가지고 밝혀졌다 하는 거예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음성 피치, 억양, 얼굴 표정, 제스처, 손짓 발짓, 수신호 이런 거에 대한 멀티미디어 빅데이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활발하게. 예, 슈퍼컴퓨터 같은 거가 이제는 일상생활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런 연구들이
되게 재밌어요. 할 거 많습니다. 이게 사회 심리학과 공학의 융합이고요. 그 다음에는 행동 재무가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의 이슈이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곳인데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이게 핀테크의 미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고집스럽게 지금까지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를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핀테크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거는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거의 깡패처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AI 기술들의 현업 적용 보시면요, 인터뷰하는 거 CEO만 인터뷰하는 거 아니죠. 요즘 신입사원 공채도 뭘로 한다? 비디오로 합니다. 비디오로 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사람 뽑을 때 우리 글경 학생들도 몇 명이 벌써 홍콩 모건 스탠리에서 인터뷰를 비디오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 뽑을 때 합니다. 글로벌리 사람 뽑으려고 그러는데 언제 다 만나가지고 그걸 다 스크리닝 하겠습니까? 그죠? 비디오로 먼저 해서 스크리닝하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진짜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난다 이거거든요. 이런 게 더 심해지는 게 또 뭐예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들어서면서 더 신입사원 채용하는데 이런 게 중요해집니다. 그죠? 그러고는 또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소프트뱅크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인공지능으로 직원 뽑는 이런 시스템을 하겠다 하는데요. 레주메를 갖다가 컴퓨터가 스크리닝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리타분한 기업들은 이거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왜? 공채 갖고서 1년에 한 번 딱 뽑으면 되지 뭐. 이거는 뭐예요? 이 자세는 갑 중에 갑의 자세입니다. 인도에서 사람 뽑을 때 그럴 수 있죠. 넘쳐나는 게 사람들이에요. 인재고 갔다가 솔직히 말해서 얘가 똑똑하든 아니든 갔다가 100m 달리기 시켜가지고 1등부터 10등까지만 뽑아도 충분히 탁월한 사원들 뽑을 수 있어요. 넘쳐나기 때문에. 이 직업 자체가 컨설턴트 맥킨지라고 해도 100m 달리기 잘하는 놈 갖고서 뽑아도 웬만큼 컴피턴트하고 능력 좋은 놈 뽑습니다. 왜? 달리기도 잘하고 건강도 하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 꼭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1등, 2등, 3등 중에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다 걸러내도 괜찮다. 이런 식의 마인드세트. 그죠? 갑질 마인드세트 가진 회사들에서는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 그룹들마다 그러죠. 공채하는데 우리 그룹에서 수십 개 계열사 중에 네가 지원할 수 있는 회사는 딱 하나, 아니면 많아야 2개. 포지션도 뭐 그 회사들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라고 고자세로 딱 던져버립니다. 이런 회사들한테서는 AI 인터뷰 같은 거나 아니면 AI 스크리닝 같은 거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갈수록 뭡니까? 인구가 폭감을 하잖아요. 폭증이 아니라. 그죠? 지금 내 나이 72년생들 대비 요즘 애들, 젊은 애들이요. 대졸자들 인구가 절반입니다. 인재 풀이 확 줄어들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재 풀이 줄어들면 여러분의 퀄리티가 쭉 형편없이 낮아진다. 골로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탕평책처럼 여러분들 널리 등용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마당에 계열사 딱 한 군데만 지원해가지고 뽑겠다? 그러시면 안 되죠. 다 뽑아야지. 다 둘러보고 니네도 공평하게 다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다대다 대응으로 지원해라 라고 오픈 마인드로 뽑으셔야 돼요. 부지런하게 뽑으실 그게 있냐고. 그런 회사들은 AI로 일단은 스크리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다대다 대응이니까 인사부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레주메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죠? 외국계 은행 가면 뭐예요? 한 포지션 뽑는데 레주메가 1000장이 쌓입니다.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AI로 쫙 스크리닝 먼저 하고 괜찮은 애들, 거기에 맞는 그 애들을 인터뷰를 하게 되고 심층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비디오 인터뷰도 거기 1차 스크리닝 메소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로 최종 단계 스크리닝 하는 건 아니에요. 대충 봐서 얘가 거짓말쟁이냐 아니냐, 뭔가 불안한 놈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 선에서 그칩니다.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음성 분석은 기본이고 얼굴 표정과 바디 랭귀지까지 분석해서 점수화한다는 거. 미국의 하이어뷰, 우리나라의 마이다스 IT 뭐 이런 회사들이 이런 서비스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어디 갔습니까?
그 다음에 스크린 넘어가야 되는데 왜 안 넘어가죠? 아, 이게 이제 네, 마이더스 IT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 독자들 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면 댓글들이 쫙 달립니다. 네, 보면은 나오는 게 뭐예요? 인간보다 공정할 듯. 백 써서 들어가는 것보다 공정할 것 같다라는 공정성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좀 이제 공정하게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미스 내지는 그 괴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외국계 은행이나 뭐 이런 데로 아름아름으로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게 혹시 그런 게 너무 부정부패가 심할까? 가능성은 있긴 하죠. 그렇지만 또 뭐예요? 공채라고 해서 공채 시스템으로 1년에 한 번 뽑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 완전 공정할까? 부정부패가 없을까? 아니죠. 수두룩하게 뽑으면 그 중에 알게 모르게 막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백도어로. 단적으로 걸리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너무 한쪽으로만 편견을 가지고서 공채만 의존하시는 거 옛날 마인드다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채용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시험 시스템 자체, 그죠? 그건 공정합니까? 그 진짜 실력입니까? 여러분들 그 인성 검사하는 거, 그 눈치 누가 빠른가 뭐 이런 거 보고 앉았더만 보니까는 뭐예요? 뭐 쓸데없는 질문도 되게 많거든요. 인성 검사하는 거 보면은 한심한 질문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사람 뽑는 것보다는 빨리 면접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좀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AI 동원해가지고 수백만 개의 레주메를 쫙 스크리닝 해가지고 신속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강구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한 해 평균 180만 개 구직 지원서가 접수되는 유니레버의 경우 인공지능 채용을 도입한 이래로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이 세이브됐다 하는 거 얘기 나오고요.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비디오 인터뷰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리고 또 뭐 관상도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나보러 뭐 어디 뼈를 깎는 수술을 하란 얘기냐 뭐 성형 수술하란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네,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냥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Be yourself. 부자연스러운 표정 나오잖아요. 성형 수술해가지고 그게 불안정하게 표정값 떨리면 어떻게 된다? Lie detection machine, 거짓말 탐지기가 울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좋습니다. 성형 수술 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보톡스 같은 거 맞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표정 안 좋다, 그죠? 자신 없는 표정 안 좋다. 부정적인 주가 반응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뭐예요? 꾸밈이 없는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표정이 중요합니다. 인터뷰 때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수십 군데 해서 경험이 쌓여야 돼요. 첫 판부터 다 잘하겠다? 지나친 욕심입니다. 내 애들한테 레주메 뿌리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레주메 한 세네 군데 뿌려놓고선 다 막 열심히 뿌렸대. 무슨 말씀이세요? 레주메 뿌리려면요, 저는요, 학부 때 97년, 99년 때 학부 때 졸업하면서 75군데 뿌렸어요. 70군데 넘게. 그래야지 그 중에 3분의 1 타작해가지고 3분의 1, 그죠? 인터뷰를 보게 되고요. 인터뷰 본 그 3분의 1 중에서 또 3분의 1만 저한테 뭐 그 다음 라운드 인터뷰 보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 걸러져가지고 최종 오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골라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뭐냐면 인터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하게 된다. 이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삼성전자 오직 삼성전자 유일신 같이 막 이러고 앉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근데 계속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 하나에서 째까닥하면은 실수하면은 떨리니까 그게 겁나서 인터뷰 자체를 하면 안 돼. 뭐 이런 인터뷰 시스템 그지 같은 거야. 그건 틀린 말씀이세요. 수십 군데 인터뷰하고 돌아다니면은 언젠가 그게 또 몇 번째 걸려서 잘 되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첫 판에 걸린 인터뷰가 하필 골드만삭스였어요. 그때 임춘수 이사님이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제가 망쳤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예, 지금 임춘수 대표님이시죠? 마이더스
프라이빗 에퀴티 쪽에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좌우지간에 그때 인터뷰 떨어졌어요. 억울하지. 나도 좀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데 하필이면 제일 가고 싶은 곳을 제일 처음 해봐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팔자다 까짓거. 그래서 그다음 가는 거예요. 뭐예요? So be it 하라고. So be it. 그죠? So be it. 그러라고 해. 배짱이에요. 뭐 인생 별겁니까? 그죠? 넘어가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또 좋은 회사 또 가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가시라고. 그 다음엔 긍정적이고 자신 있는 표정이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이거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연습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니지먼트 커뮤니케이션 수업, 조세킴 교수님의 수업을 꼭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필요를 몰라요. 이거 인터뷰 경험 못 해보신 분들은 공채만 해가지고 그 엄친아의 길만 걸어오신 분들 우리나라에서 이거 몰라요. 근데 겪어보신 분들만 압니다. 아는 사람은 진짜 알아요. 이거 매니지먼트 커뮤니케이션 수업 진짜 들으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되고요. 그게 미국 시츄에이션에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생각보다 빨리 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벤처 투자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 다 보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필요해요.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긍정적인 표정을 가지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할 때도 뭐예요? 자신감 깎는 소리 하지 마세요. 99점 받았네 100점 만점에.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왜 그걸 틀렸니?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자신이 그렇게 교육을 못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자식한테 그러겠어요. 나도 부모한테 당한 만큼 복수를 해야지. 그거를 여러분이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안 끊으면은 아무도 못 끊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할 수 있고 해야 돼.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고 자동화로 인력 퇴출되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AI가 로봇가 이걸 대신하고 내 일을 다 밥벌이를 뺏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외모라도 더 잘나야지 뽑혀 쓰이는 거 아닐까? 그래서 성형수술 하신다? 재발등 찍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 말고 그냥 자신감을 가지는 스스로의 그걸 키우시라고. 자신감 부스트업. 인문학을 하라는 이유가 다 이거예요. 딴 거 아니라고. 그죠? 자, 인터뷰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일상화해야 됩니다. 고시 등 시험 준비로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시간 보내면은 뭐다? 자뻑이 심해지고 사회성 결여됩니다. 이런 분들 또 뭐라 그래요? 지나가면서 나 모르시겠어요? 왜 나를 왜 못 알아보지? 왜 나를 못 알아주지?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남들 다 바쁘거든요.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왜 내가 안 알려줬지? 막 맨날 아쉬워하고 어느 정도 저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나저나 그래 몸 자세부터 위축되고 인터뷰 스킬이 악화됩니다. 이런 고시 준비 같은 거 너무 오래 하면은. 그래서 자세부터 딱 달라지는 게 필요해요. 그 직업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고 그 직업의 사람들과 비슷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려고 애를 좀 쓰셔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시간에 그거 배우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런 얘기 좀 듣긴 해요. 옛날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할 때 모습하고 지금의 교수로서 일할 때 모습하고 직업이 사람을 만든다고 저희 누나가 또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영환아 너 옛날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닐 때는 짱짱하게 멋있었거든. 이렇게 딱 수탉같이 딱 꼿꼿하게 걷고 말이지. 세상에 지 것처럼 막 이런 맛이 있었는데 너 요즘은 좀 막 자세도 꾸부정하고 왜 그러니? 좀 어깨 좀 펴라. 막 계속 그럽니다. 그 말씀 맞긴 맞아요. 뱅커들 바닥이 수탉처럼 꼿꼿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렇게 변합니다. 근데 또 그게 또 좋은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게. 컨빈싱 하잖아요. 근데 교수를 하다 보면은 뭐예요? 박사과정 때 고생스럽고 안에서 내 안으로 침잠하면서 공부만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세가 그렇게 박혀요. 좋지가 않습니다. 자세상으로는. 내 자신을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또 왜? 나는 뱅커들을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어깨를 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좌우지간에 이걸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참 핀테크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하실 거예요. 자연 그대로가 좋아요. 옛날에 삼성 냉장고 선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동안 비정상이 정상 노릇을 했었죠. 근데 빅데이터를 써보니, 그죠? 정상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알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집스럽게 여기까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럴수록 인문학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소양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 가정교육에서 자신감 배양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하실 때 이쁘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치동 대비해서 내가 못해줘서 미안해, 그러실 필요 없다고요. 아니 뭐 맨날 대치동만 생각하냐고요. 강북이 어때서? 지금 강북 시민으로 산지 지금 내가 몇 년째 되거든요. 여기 좋아요.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자고. 우리 고궁도 옆에 있고 우리의 전통 이런 것도 다 옆에 있고 다 좋은 거, 그런 거 갖고서 자신감 배양하는 교육을 계속 시켜주시라고. 그러다 보면 자기 동네 거, 그죠? 그러다 보면은 애한테 자연스럽게 그런 게 생활 태도에 드러나면서 인터뷰할 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냥 갖다 그렇게 시키면 하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뭐냐면은 CEO 하기는 참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여기 뭐냐면요. 옛날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폴리스, 스팅의 노래인데요. Every breath you take, every move you make, every bond you break, every step you take, I'll be watching you 하고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CEO가 말하는 거, 그죠? 숨소리까지 무슨 움직임을 하든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우리가 분석합니다. 거의 실험실의 모르모트 같아, CEO가. 그죠? 제가 하는 연구, 그죠? 자연과학 아니라 사회과학인데요. 이거의 재밌는 점은 우리의 실험실 쥐는 CEO십니다. 네. 이 CEO에 대한 연구가 그 개인 고객들에 대한 연구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죠. 물론 CEO가 되게 만드는 그 특질들 때문에 어떠한 그 개인들 고객들로 무조건 확장시킬 수 없다 하는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산학 협동을 해가면서 개인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근데 CEO에서 나타난 특질이 개인 고객에서 나타나지 말라는 이유는 별로 없어요. 특히 여러분이 상대하는 벤처 회사들의 CEO들, 그죠? 그리고 비상장 회사의 CEO들, 그 사람들도 CEO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요, 이런 것들의 확장성이 넓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엔 또 개인 고객의 리테일 쪽에 가서 소매에 가가지고 뭐 트랜잭션 하는 거 보시면은 아마존고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눈길이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하는 데 있어서도 세븐일레븐 뭐 이런 데 있어서도 또 그 퍼스널 아이디 같은 거를 뭐 손가락 지문 인식, 여러분들 얼굴 인식하고 이거 남성성 측정한다고 해가지고 와 이거 뭐 프라이빗 데이터, 프라이버시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실 겁니다. 걱정할 필요 있어요. 우리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허락할까에 대한 그 건전한 찬반 논의를 거치긴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아마 저저히 반대하고 안 된다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은 중국 같은 데서는 이런 건 벌써 지금 시행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걸 어떻게 할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디베이트를 해보셔야 된다 하는 거고요. 최소한도 내부적으로는, 그죠? 그 금융회사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산학협동 테스트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세븐일레븐 롯데월드 무인 점포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분인이라는 거가 들어갑니다. 요거 기술 같은 거 보면은 김영혁 상무가 제 친구인데요. 연대 경영학과 동기인데 이 친구가 여기에서 또 활약을 해가지고 상점을 이제 무인 점포를 만들었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또 특허를 한 3개 정도가 자기가 땄다 그러더라고요. 경영학 전공자가 수박 milk? Not the polar bear one. So we're the... 여기. First time.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Wow, good. 영수증이 필요한 감사합니다. Yeah. 또 오십시오. 좌우지간의 그런 개인 고객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추적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눈동자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죠? 아이 트래킹 기술들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리테일에서 어느 고객들이 주로 어디를 쳐다보는가 하는 거. 아이 트래킹 기술 사실 어디서 나왔어요? 게임 PC 하는데, 게이밍 PC에서 스타크래프트 하시잖아요. 조이스틱이나 뭐 마우스 갖고 움직이기 불편하죠. 키보드 갖고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눈동자가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걸 갖고서 추적해가지고 갑니다. 물론 게이밍 PC 이전에 어디서 했어요? 전투기 조종사들, 그죠? 목표 타겟에 어디에 가서 미사일 맞힐까 이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트래킹하는 기술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연구하는데 써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핀테크적인 활용법, 주식 투자 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눈이 가는 부분은 어딘가? 바이, 셀 클릭을 하기 전에 어디를 또 최종적으로 본 다음에 클릭하는가, 그죠? 이런 것들이 또 트레이딩 성적과 연관이 되는가 아닌가, 이런 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하우스로 연구해 보실 가치가 있을 겁니다. 재밌는 여러분들 활용도가 높은 여러 가지 사항들,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